안녕하십니까, 최정일입니다. 오늘 4월 28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주식시장 34포인트 하락한 3181포인트, 거래량이 14억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투자자별 동향이에요. 개인이 만 매수, 외국인이 5,900 매도, 기관이 4,300 매도했는데요. 투신이 1,900 매도하고 연기금이 770 매도했습니다. 연기금이 매일 이렇게 매도하면요, 해볼 수가 없어요. 연기금이 매수하면 주가지수는 하락하지 않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연기금이 이렇게 매도해버리면 오르는 게 참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초지일간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도 모르겠어요. 단지 추정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의도는 좋지 않아요. 종합주가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4포인트 하락해가지고 긴 장대 음선 보여주고 있죠. 지금 21선 가까이 왔는데요. 내일 향방 궁금합니다. 내일 향방. MACD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죠. 뭐 매도 매수 매도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고, 소나 차트는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 핑크빛선 위에서 4월 초부터 지금까지 핑크빛선 위에 있고, 요 소나 차트가 핑크빛선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한은 아직까지 뭐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는 게 좋고요. 여기 OBV 차트, 요 직전 고점과 오늘의 위치를 추적해 보니까요, 조금 높아요. 이게 64,000. 이 OBV는 각 증권사마다 수치가 다 다릅니다. 모양은 같은데요, 수치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AC라든가 소나 차트는 이동평균선이 같으면 똑같은 모양새가 나와요. 근데 OBV는 각 증권사마다 스타트가 날짜가 다르면요, 수치가 다 다르게 나와요. 모양은 같아요. 근데 오늘 저점이 아직까지는 요 고점 위에서 머물고 있어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지금 닫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내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따라서 요 위치가요, 여기 고점을 깨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D 표시라고 그래요. D 다운 표시 나타난다라고 조정 분산 국면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내일 하루 또 봐야 되겠죠. 음선이 나와서 21선을 깨고 내려가느냐, 그렇다면은 3100까지 예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3월 달에는 여기 위치 이 3100 돌파하지 못합니다, 제가 외쳤잖아요. 3월 말까지 외치다가 4월 초 선거가 있어가지고 4월 초까지는 힘들지 않을까요 했는데 4월 초에 상향 돌파해서 올라갔었죠. 좀 빨리 다시 또 이제 내려오면서 3100에 이제는 또 지지선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내일 향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름대로 거래량 증가했는데 어제보다는 조금 감소한 모습이고요. 뭐 작게나마 이게 만약에 내일도 하락한다면 작게나마 이중천전형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라갈 때는 야금야금인데요, 하락할 때는 이게 장대 음선이 길게 늘어지는 게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저렇게 죽자살자 팔면요, 해볼 재간이 없어요. 개인이 연기금하고 싸워서 못 이겨요. 연기금은 돈이 매달 들어오는 데거든요. 주식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노후자금 가지고 저렇게 장난을 치니까요, 의도가 안 좋습니다. 옛날같이 간섭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 오늘 장중 등락이 좀 컸었죠. 오늘 53,700원까지 나왔다가 52,700원이니까 고점 대비 1,000원이 하락했군요. 오늘 아침 초반에 강하게 되길래 얘 웬일인가 했었는데요, 그때 슬쩍 무너지긴 했으나 그래도 플러스로 끝났네요. 거래량도 증가해주고. 오늘 제가 7시까지 또 우리 아파트에, 저희 집에서 지금 녹음을 뜨는데,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하느라고요, 드르륵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그 방송을 녹음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종목을 한번 훑어봤거든요.
지금 그나마 이렇게 버티는 종목이 현대건설밖에 없어 보였었습니다. 뭐 좋아 보이네요. 네, 아직까지 살아 있고요. 뭐 좋아도 다시 한번 또 요 11선 파란 선까지 한번 또 왔다 가는 날이 또 있겠죠. 주시란 건 왔다가 출렁 왔다가 출렁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아요. 연일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4만4원이란 걸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좀 속도를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도록 하고요. 이게 GS건설이에요. 어제까지 모양 좋았다가 오늘 또 긴 장대 음선 야금야금 올라갔는데 이틀치를 그냥 다 빼버린 것 같습니다. 거래량은 또 살짝 고개는 들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3월달 말에 비해서는 지금 거래량이 아직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좋아 보여요. 뭐 11선 내지 21선 또 지지받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이때도 한 3일 빠지니까요. 나흘째인가요? 21선까지 왔다 갔죠. 뭐 이런 양상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져요. 근데 이 가격이죠. 직전 고점 요 가격. 현재 21선 와 있는 요 위치까지는 뭐 내려오지 않을 걸로 21선 지지받고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21선 45,000원 전후에서 뭐 매수 포인트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 아마 장중에 왔다 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45,000원 와가지고 지지받을 줄 알고 샀는데 종가에 요 21선을 깨고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산 거 또 처분해야죠. 아니다 싶을 때는. 주식이라는 거는 매수 포인트와 매도 포인트가요 같아요. 같습니다. 생과 죽음이 같아요. 생과 죽음이 포인트가 같아요. 근접할 때 매수했는데 반등할 줄 알고 매수했는데 그냥 깨고 내려가면 아니구나 하고 파는 것이죠. 예. 그걸 할 줄 알면 5년 10년 열심히 노력하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 다음에 DL건설 어제 뿅 떠가지고 모양이 좋았는데요. 직전 고점 상향 돌파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늘 그냥 긴 장대 음선이 눌러버렸어요. 좋은 캔들 차트가 아닙니다. 안 좋은 모양새예요. 네, 거래량까지 증가해주면서 안 좋은 모양새입니다. 좀 더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이번 주말 뭐 다음 주나 돼야 반등 다음 반등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네요. 결코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 거래량까지 증가해줘가면서 좀 더 쉴 것 같다. 이 고점 돌파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없죠. 네, 현 가격대에서 좀 출렁출렁 작은 음선 봉우리 나오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도 뭐 이거 돌파하면 따라가도 괜찮겠죠? 돌파한다면 37,000원 위에서 올라간다면 그때는 뭐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항상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좋죠. 한진중공업이죠. 얘는 우리가 항상 이런 뒤통수를 조심해야 되죠. 이렇게 올라갈 것처럼 해놓고 나서 누가 봐도 이 차트는 바닥권 벗어나는 모양새 아닙니까? 해놓고 나서 이렇게 물량 때려버리는 건요. 이건 완전히 누군가 장난치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주식이란 거 이렇기 때문에. 좋았다가 한번 얻어맞으면 차트 모양 만들어 놓고 패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거는. 이걸 할 거라고 예측이 안 되잖아요. 패도 적당히 패야 되는데 그건 의도적인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앞으로 요게 저항선이죠. 8,000원이요. 요 음선에 긴 장대 음선에 요게 8,000원 중간이 8,000원. 8,000원이죠. 당분간 여기서 좀 머물 것 같아요. 머물다가 이제 이 종목을 산다면 결국 얘도 요 고점 8,250원, 8,300원 넘어가면 그때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아, 근데 이 종목 참, 이 종목도 쫀쫀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조정폭이 크니까 매력은 있어요. 8,300원 좀 더 주더라도 네, 8,000원 돌파해서 8,300원 돌파하는 날 아마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한번 기대해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집니다. 그 다음에 코오롱 글로벌인가요? 얘는 나 오늘 이렇게 긴 꼬리를 달았거든요. 오늘 어쨌거나 1.2% 상승해서 23,900원인데요. 장중에 35,000원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면 얼마야 이게? 25,000원, 5,000원, 6,000원이 지금
올라가 5,500원이 올라갔다 빠진 거죠. 그쵸? 미친 거 아니에요? 35,500원까지 갔다가 23,900원이니까 5,500원이 그냥 장중에 밀어버린 거예요. 대량거래량 터지면서. 이런 날도 있었더. 얘는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런 날이 있더라고. 이 종목이. 얘도 장난을 좀 치는 종목 같아요. 제가 오래간만에 증권시장에 와보니까 이렇게 장난을 이렇게 치는 이렇게 많아요. 얘도 장난 한번 치고 한동안 겼잖아요. 얘도 이 장난 쳐놨으니 이거 얼마나 기겠어 이거. 요거 최소한 보름 한 달간은 여기 안에 묶어 놓을 것 같습니다. 이 거리랑. 네.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공부 차원에서 이 종목은 제가 또 매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는 이 꼬리 안에 묶어 놓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거래량도 터졌고요. 얘도 거래 한번 터지고 나서 올려놓고 처럼 하면서 한번 때려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쵸? 2달 가까운 이렇게 횡보세를 만들었잖아요. 이 꼬리가. 꼬리 벗겨놓은 척 하다가 한번 또 때려버린 거잖아요. 참 불량한 종목들이 참 많네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 타짜들이 많아요. 차트 보는 사람들 우롱하는 거죠. 대우건설도 보니까 좀 살아가나 했더니 오늘 또 장대 음선을 또 플러스 출발해가지고 그냥 장대 음선을 오늘 또 무너뜨렸네요. 근데 전반적인 모양새 봐서는 뭐 5일선, 21선까지 뭐 닫고 크게 깰 모양새 같지는 않죠. 장대 음선은 나왔는데 뭐 대량 거래량 터진 건 아니잖아요. 얘는 뭐 전체 분위기 때문에 빠진 거지 얘는 의도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얘는 요 21선 정도, 현재 21선이 6,800원, 한 6,900원 정도 뭐 근접했다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얘는 뭐 대우건설은 뭐 크게 장난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종목별 이런 좀 특징들이 있으니까요. 현대차인가요? 오늘 플러스 나왔죠? 당분간 여기 파란 선 61선과 121선 안에서 머물길 기대해 봅니다. 이거 올라가는 거는 또 부담이 갈 것 같고요. 네, 더 이상 빠지지 않기만 121선에서 빠지지 않기만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NC소프트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이죠. 92만 5천원 이탈했다가 반등 주고 다시 하락하고 있죠. 오늘 긴 장대 음선. 뭐 월요일날 반등을 한번 시도했으나 오늘 또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거 아니겠어요? 그쵸? 얘는 80만원까지 왔다 가야 그 다음에 역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보면 너무 많아요. 이 지선 위에서 석 달간을 위해서 머물렀기 때문에요. 이 물량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얘는 다른 종목에 비해서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것 같아요. 80만원도 가겠지만 밑에서 92만원처럼 돌파하기에는 시간이 얘는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냥 얼른 이론상으로 경험상 말하면 3개월 머물렀으니까 곱하기 3, 최소 곱하기 2, 6개월 조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2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앞으로 5개월 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론상으로 과거 차트 경험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내일이라도 외국인이 뭐 사자, 연기금이 사자 해가지고 끌어올 수도 있어요. 물량 다 잡아 먹어가면서. 그러니까 경험적인 일반적인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아, SK 하이닉스인가요? 요즘에 보니까 뭐 반도체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 그쵸?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약발이 일단은 많이 먹혔었다고 봐야 되겠죠? 많이 먹혔다가 이제는 전체적인 장 흐름이 좀 쉬어가는 장세라고 봤을 때,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무겁다고 봤을 때 고점 높아지고 저점 높아지고, 그쵸? 이제 고점 낮아지고 저점 낮아지고 이런 양상이잖아요. 둥그런 원형 텐트 돔구장, 그쵸? 14만원까지 반등하면 나오고 이렇게 해주면 모양이 더 좋은데요. 그냥 거기서 쉬려고 하는 것 같죠? 오늘도 얘도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인데요. 거량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난주부터. 그래서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거래량이 매수하는 거래량인지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거래량인지
MACD라든가 소나 차트는 뭐 좋은 모양새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매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 모양새를 눈에 익혀두는 게 좋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그 한 종목만 자꾸 보지 마시고요. 이럴 때 앞으로 평생 주식 투자를 할 테니까요. 제가 이렇게 해줄 때 많이 공부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면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싫다면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얘는 뭐 손해난 사람이 없으니까 큰 부담이 없죠. 오늘은 얘도 뭐 울고 싶은데 뺨 한 대 맞은 그런 격이죠. 근데 거래량이 뭐 얘는 계속 수반되고 있고, 이러다가 또 21선까지 한번 또 왔다가 또 이렇게 요런 모양새 만들어 준 다음에 또 한 2주 정도 좀 거쳤죠. 얘도 뭐 이렇게 2주 정도 좀 거친 다음에 또 한번 단계적인 상승 할 것 같지 않나요? 그쵸? 얘는 단계 상승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네.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나요? 뭐 그렇다고 뭐 매수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이런 종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눈을 관심 있게 보세요. 거래량이 그래도 꾸준히 증가가 되잖아요. 3월 달에 비해서 4월 달 오면서 거래가 수반이 되고 있잖아요. 게다가 뭐 11선, 21선, 여기 61선까지 지지받고 올라가지고 있고. 그쵸? 뭐 당분간 큰 매물이 없잖아요. 물량 압박이 없잖아요. 이때 물량 압박은 2008년도 불과 3년 전 물량이고, 오히려 이때보다 지금 거량이 더 많아요. 이 대량 거량은 바닥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지지대예요, 지지대. 그래서 부담이 없어요, 이 종목은. 올라가도 물량 부담이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시장 따라 이렇게 바람 따라 이제 몸을 맡겨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조정을 좀 있겠지만 다음 주까지 조정은 있겠으나 21선 지지받고 또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렇다고 매수하라는 건 아니에요. 네. 매수할 종목 많은데 굳이 지금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매수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SK 이노베이션이죠. 20만원 빨리 깨져라 하고 제가 말했던 종목인데 깨지고 나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61선 깨지 않고 버텨주길 바랄 뿐이고요. 요 가격대 28만원대 요 물량대 올라가기는 현재로서 당장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근데 이 도전하는 건 좋은 거다. 도전을 계속 시도하면 이 물량들이 터져 나와요. 터져 나온다. 고가 산 사람들은 한 30만원, 32만원 샀을 거 아니에요. 28만원 오게 되면 한 10% 손실 보고 현금화 시킬 수도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다 이런 상황을 아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1000만원 가지고 있으면요, 그냥 한 800만원 정도만 주식 사세요. 그게 참 힘들어요. 1000만원도 큰 돈도 아닌데 어떻게 800만원만 사고 200만원 현찰로 놔두냐 하면 아깝잖아요. 근데 그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배불리 먹지 말고 한 20%, 30% 여지를 좀 남겨놓으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 주식도요. 다 풀베팅 하지 마시고요. 한 20% 정도는 현찰로 남겨두세요. 그렇게 연습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도 항상 비자금 필요하지 않아요? 꼭 돈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돈 다 써버리면 꼭 필요할 때 돈을 못 쓰잖아요. 이거는 이제 LG전자죠. 버텨주고 있군요. 버텨주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 종목. 이제 지금 21선 딱 머물고 있는데요. 그래서 버텨주길 기대해봅니다. 21선에서. 이제 뭉쳤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그어놨는데 17만원도 크게 지금 돌파도 못하고 있고. 근데 얘는 제가 기대를 해보는 게요. 물량대가 없어, 얘는. 앞에서 본 종목들에 비해서 물량대가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든지 돌파가 가능해요.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쵸? 요거밖에 없어요, 물량대라는 게. 기관이 절반 샀을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일반인들이 한 신용으로 절반 샀을 거고. 근데 일반인들 신용 물량들이 많이 털리지 않았을까? 이 정도 왔을 때? 안 털었으면
그분들도 좀 이상하고요. 네.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 이제 LG전자는 언제든지 떠도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거예요. 물량대가 없잖아요. 앞에서 본 것들에 비해서 큰 물량 압박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LG전자입니다. KB금융인데 야, 대단하네 이 종목.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버텨주고 있고요. 이렇게 네, 거래량은 좀 줄어들었는데 까마귀 3마리가 나란히 앉아 있군요. 보겠습니다. 저 까마귀가 날아갈지 떨어질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까마귀 3마리가 지금 나무턱 위에 지금 딱 앉아가지고 밑을 응시하고 있거든요. 이게 날아갈 건지 밑으로 떨어질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런 것도 눈에 익혀두는 게 좋아요. 기아차입니다. 기아차가 지난 주말에 금요일날 툭 떨어진 다음에 지금 머물고 있죠. 더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요거 앞에서 머물고 있잖아. 더 빠지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근데 모양이 더러워요. 원형 천조형 같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 이동평균선도 위에 다 있어가지고 이게 저항선 작용하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거래량도 뭐 시원찮게 증가도 별로 안 해주고 있고, 얘는 물량대가 좀 있잖아요. 그래도 위에서. 그렇죠? LG전자에 비해서 물량대가 왜 많이 있고, 모양은 유사하나 둥그렇게 원형 천장 비슷하게 이러다가 조로록 내일이라도 한 번 더 고드름이 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모양새, 불길한 모양새 갖추고 있고 그렇습니다. 좀 더 횡보해 주길 바라봅니다. 주가지수 얘가 여기까지 내려버리면 그냥 3100포인트 가는 거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005930 삼성전자예요. 얘도 오늘도 한 1% 빠졌군요. 82,100원. 뭐 만나는 사람마다 삼성전자 지금 사면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디 나가서 공장 얘기 안 하고요. 유튜브 한다, 구독이나 좀 눌러줘라 이런 말은 합니다. 네, 근데 뭐 사라 이런 말은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친구들한테 하시면요 사이 멀어져요. 네. 돈 구워주는 거랑 뭐 사라 말하는 거랑 그거 참 위험한 겁니다. 저라고 뭐 예전에 증권사 다닐 때 뭐 사면 좋겠다 정보 안 하겠어요? 뭐 3개 말하면 그래도 한 2개 올라갔어요. 하나는 뭐 멈추던가 빠지던가 했겠죠. 제가 말했다고 다 올라가진 않아요. 3개 중에 2개 올라갔을 수도 있었었는데, 올라가면 좋으니까 갖고 있다가 못 팔고 만났을 때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언제 팔어? 2만원에 매수 권했는데 25,000원까지 갔다가 쫙 빠져 지금 15,000원 가 있거든요. 15,000원 와 있는데 언제 팔아야 돼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때부터 왼수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또 그러죠. 25,000원 갈 때 뭐 했니?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종목 권하는 순간부터 서로 사이가 어색해져요. 만약에 내가 되게 착한 사람이라서 주식 되게 잘 보는 사람이라서 25,000원 갔을 때 이제 팔아라 그러면요, 이게 잘 가고 있는데 왜 팔라고 그래?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참 종목 권해주는 게 친구들한테 HMM입니다. HMM. 전 이 종목에 대해서 앞으로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 대량 거래량이 물량 압박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 거래량이요, 이젠 지선이에요. 35,000원 이제 지선 됐습니다. 39,300원까지 갔죠? 이 가격이 이제 지선돼 버렸어요. 이 정도 치고 올라가면. 그럼 결국 이 물량은 외국인 개인 물량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느 큰 손, 기관이나 뭐 큰 손이나 같이 지금 같은 세력이 산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주포가 샀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놓고 지금도 끌려오는 건데요. 문제는 얘가 이제 언제 터냐가 문제겠죠. 얘가 털어버리는 순간 이제 따라간 사람들이 큰 손실 당할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간이 작아서요, 이런 종목 권하지 않습니다. 뭐 증권사 제가 펀드 운영할 때도
남의 돈이기 때문에, 펀드는 남의 돈이기 때문에 뭐 일부 사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제 돈 같으면 한 두고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잘 나가는 놈도 있었으니까 참 행복해 보입니다. 대단한 종목입니다. 하나 솔루션 남았나요? 얘는 뭐죠? 아, 이거죠? 외국인이 좀 사면서 여기서 주가 5만원대 좀 시도를 했었는데 또 손은 났나 봐요. 그쵸? 손은 나버린 거죠. 외국인이 사면서 순수하게 산 건지 지는 물량 털면서 산 건지는 어쩐지 모르겠으나 하여간 5만원에서 얘도 이제 울고 싶은데 뺨 한 대 맞은 꼴이겠죠. 빠져도 지금은 전체 장세가 빠지니까 나도 판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좀 빠지겠어요. 얼마까지? 직전 저점까지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위에서 두 칸 정도 머물렀잖아요. 그럼 얘도 밑에서 두 칸 정도 내려오면 직전 저점 4만원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네, 괜히 여기서 물량 압박 두 번 오른쪽 어깨 만들었다 보입니다. 왔다가 한 번 더 시도하면 그때 돌파하겠죠. 3, 4번이니까. 지금 두 번밖에 시도 안 했잖아요. 3, 4번 때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됩니다. MACD하고 지금 소나까지 동시에 지금 매도 실어 나온 거 봐서는 이거는 진짜 매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컴퓨터 트레이딩 시스템 있죠. 예를 들어서 MACD하고 소나하고요. RSI까지 제가 3개를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그 컴퓨터 트레이딩 시스템 원리를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RSI가 어디 있나요? 조금 RS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RSI가 지표 분석에서 없고요. 신호 검색에 있나요? 지표 검색에서 변동성 지표 RSI가 없죠. 시장 강도 지표, 가격 지표 찾기가 힘드네요. 거래량 지표 아니고 지났을 텐데 찾으려면 이렇게 없죠. RSI를 놓고 여기 있군요. RSI. 네, 이렇게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3개를 보여드렸냐면요. 컴퓨터 트레이딩 시스템의 원리가 지표 일단 3개를 놓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 같으면 MACD, 소나, RSI를 놓고 하겠어요. 저 같으면 3개를 해가지고 3개가 동시에 매수 신호 나오면 그때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면 돼요. 3개가 동시 매수 신호가 나오면. 그러면 MACD는 이제 골든 크로스 걸렸고요. 소나 차트 같으면 핑크빛 선 위에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그 RSI 같으면 한 70, 뭐 50, 60, 뭐 50, 한 60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때 올라가는 거 봤을 때 60 이상 올라갔을 때 얘는 핑크빛 선 위에 얘는 골든 크로스 걸렸을 때 그럼 대략 한 이 정도 되겠죠. 동시에 3개가 매수 신호 다 나오면 그때 매수하라 그러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매수를 해줘요. 그럼 매도는 언제 하느냐? 3개 중에서 2개가 매도 신호 나오면 다 팔아라 그런 거죠. 살 때는 3개가 동시에 매수 신호, 팔 때는 3개 중에서 2개만 매도 신호 나오면 팔아버리라 이렇게 합니다. 팔 때는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매도, 여기서 하나 매도, 그쵸? 얘는 이 정도에서 60이니까 이 정도에서 매도 나온 거죠. 60 깨고 돌아가니까. 그래서 아마 이 정도쯤에서 매도 신호 나왔을 것 같아요. 얘는 여기서 매수 신호 나왔다가 이 정도 매수 신호 나왔다가 여기서 매도 신호 나왔을 거라고요. 이게 컴퓨터 트레이딩 시스템의 원리예요. 그럼 지가 알아서 컴퓨터가 알아서 샀다가 알아서 팔았다가 알아서 샀다 다 팔아서 해줘요. 사람보다 나아요. 사람보다. 이게 컴퓨터 시스템 원리입니다. 네, 거기까지. 제가 이거를 90년대 중반에 시도를 해봤었어요. 근데 그때는 컴퓨터 용량이 못 따라가 가지고요. 못했죠. 제가 좀 시대를 좀 앞서갔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2000년대 중반부터는 가능했죠. 근데
90년대 초반에는 컴퓨터 용량이 안 돼가지고 절대로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때 펜티엄 막 나와가지고요. 하여간 돌아가질 않았어요. 뭐 800개 종목 돌려보면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시스템은 제가 만들었고요. 제 책에 보게 되면 기술적 지표라는 책을 제가 쓴 게 있어요. 95년도에. 그 책 뒷부분 부록에 이미 그 컴퓨터 트레이딩 시스템 원리를 부록에다가 매수 매도 신호를 이렇게 화살표로 해서 만드는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 증거물이죠. 어쨌건 컴퓨터 트레이딩 시스템 원리를 이렇게 했고, 제 주변에서 이 시스템 원리를 이용해서 선물 매수 매도 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보고 말아요. 열심히 해라 그러지 가가지고 뭐 훈수 안 뜨고 관여 안 하고 그럽니다. 다시 원위치 시켰습니다. 이제 뭘 볼까요? 하나솔루션까지 봤고요. 이제 삼성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죠. 오늘 좀 올라갔다 내려온 거죠. 올라갔다 꼬리 달고 내려왔죠. 이게 요 물량대 요게 지선으로 작용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저항선이 된단 말이에요. 요 가격이 7,600원 요 가격이 오늘 딱 고점까지 갔다 왔네요. 요 가격이. 그쵸? 이게 지금 7,600원이죠. 그래요. 요게 요 물량대가 저항선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7,750원 뭐 이런 때가 저항선 작용하고 요 가격 7,100원 언저리 7,000원 7,100원이 지선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당분간 그래서 7,000원과 7,750원 사이에서 좀 횡보할 걸로 보여집니다.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고, 분위기 좀 좋아지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럼 이 종목 언제 매수하느냐? 한 7,800원 올라가주면요. 이게 7,750원이니까 한 7,800원. 조금 더 여유있게 본다면 한 8,000원 돌파하는 거 보고 그때 매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몇백 원 더 주더라도 그게 편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쭉 보고 있다가 언제 가냐가 문제지, 이 종목은 한번 해줄 것 같아요. 네. 뭐 제2의 뭐 HMM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걔는 낭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이. 걔는 낭설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충분히 차트상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삼성중공업이란 업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뭐 연말 됐을 때는 이때 내가 왜 쓸데없이 소가리 했겠냐라고 하겠죠. 연말 됐으면 제가 보기에는 뭐 한참 뭐 이 정도까지 올라 있지 않을까라는 종목입니다. 한 2만 원까지는 연말에는 올라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지금 당장 못 올라가니까 좀 속은 상하겠죠. 그렇죠? 이 종목 특성인 것 같아요. 올려놓고 끝나고 올려놓고도 이런 계단식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이런 형상 나올 것 같고요. 얘도 한번 불 붙으면 무서운 놈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또 여러분들이 또 간단했고 왜 안 가니 그럴까봐 당분간은 이 사이에서 머물 것 같다. 그렇죠? 내가 이 종목 매수하고 싶으면 8,000원 돌파하는 거 보고 사도 괜찮겠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려붙고 14,500원까지 갔는데 17,250원이 끝났군요. 14,250원. 그래도 2% 상승했네요. 한때 좋았었는데 거래량 증가해지고 오늘 조금 뭐 음선만 들었다 해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얘도 뭐 11선, 5일선 지지받고 있는데 뭐 21선까지 왔다 갈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뭐 괜찮아 보이잖아. 이 종목은 그래도 살아있는 것 같고 오늘 장중에 좀 돌파했길래 기대를 한번 했었는데 그래도 이 직전 고점을 오늘 돌파하지 않았나요? 장중 고점 14,650원 14,550원 장중 고점 나왔어요. 직전 고점. 이미 이 모양은 제가 보기에는 좀 모양은 참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PNF 상으로는 돌파를 못했는데 그렇죠? 네. 곧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도 어쨌건 빠지지 않고 버틴 게 좋아 보입니다. 빠지지 않고 버틴 게. 종가는 여가 또 높군요. 기대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21선 혹시 장중에 오면 매수해도 괜찮겠죠. 매매 그렇게 하는 거예요. 21선 왔을 때 매수했다가 깨고 내려가면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손실은 5%도 안 돼요. 21선 왔다가 올라가게 되면 10% 20% 수익률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21선 왔을 때 매수했을 때 올라가면 10% 20% 깨지면 5%. 이해 가시죠? 그렇게 매매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식이란 건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측을 하는 거죠. 올라가면 이렇게 하고 떨어지면 이렇게 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러 갔을 때 상대방이 표정이 밝으면 나 이렇게 할 거고 표정이 안 좋으면 이렇게 할 거고 제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다 예측하는 거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제철이죠. 오늘도 멋대가리 없이 혼자 어저께 강한 상승 멋대가리 없이 얘는 지금 분위기 탔는데 분위기 타서 지금 올라가려고 했는데 전체 장세가 얘를 발목을 잡아버렸네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좀 얘가 눈치 없이 한 거죠 어제. 그렇죠? 항상 타이밍이 중요한데 오늘 시장이 좋았으면 어제 같은 양선화부터 나왔을 것 같잖아요. 근데 타이밍이 잘못 잡은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쉬었다 가야죠. 어제 긴 장대 양성 오늘 이렇게 조그만 몸통에 얼레가 나왔으면 내일 아침에 이것도 한번 두고 보세요. 아침에 플러스 양선 나오면 또 이런 몸통 양상 한번 나오겠죠. 근데 그 분위기상 내일 혹시 장 초반 한 10분 동안 마이너스를 보인다면 한번 내려오겠죠. 또 이렇게. 그럼 저녁 변령이에요. 저녁 변령. 긴 장대 양선 조그만 얼레 음선 저녁 변령.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뭐 52,000원 많이 빠져 52,100원인데 한 번 더 매수 신호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쉬었다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이 종목이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참 잘못 잡았다. 전체 장세가 왜 오늘 굳이 흔들리는 날 얘는 타이밍을 잡아야 했느냐. 그 태어나는 것도 잘 태어나야 돼요. 스타트도 잘해야 되는 거고 모든 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겠어요? 한번 내려와주면 이거 못 사서 안 달라는 사람들 그때 사면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52,000, 뭐 3,000원, 53,000원, 52,500원 정도 오면 한번 사봐도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이하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잖아요. 이 이하로는. 그렇지 않겠어요? 5일선을 닿든가 12선까지 오든가 이 정도 모양새지. 내일 그냥 떠버리면 진짜 얘는 빠이빠이죠, 여러분들. 구경 못해요. 먼 선 쳐다보겠죠. 여기는 못 사는데 한 10만원 가면 따라가서 그때 살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못 사죠. 10만원 가면 웃으면서 사죠. 원래 주식이란 게 그래요. 일단 좋아 보이잖아요. 일단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좀 더 타면 다가왔다 갈 것 같기도 해요. 한 53,000원까지 왔다 갈까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그렇습니다. 5일선 타고 모양은 좋아 보입니다. 네, 좋아 보이는 척도. 두산 인프라코어도 보여주다가 제가 지금 안 보여드리고 있고 HSDNG 이건 계속 보였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도 봤던 종목이니까 얘도 오늘 뭔가 꼬리 달고 갔다가 무너졌군요. 그래도 플러스 3% 한번 또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네요. 거래량도 증가해지고 꼬리 달고 있고 그렇습니다. 얘도 뭐 직전 고점까지 다 온 종목이네요. 이 종목도 뭐 손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손해본 사람이 없다니까 좋아 보입니다. 여기서 좀 머물다 가겠네요. 머물 것 같습니다. 중공업 봤고요. 현대차 봤고요. 그럼 이제 LG화학이 남았나요? LG화학 머물러 있군요. 빠지지 않고 버텨주길 기대해보고요. 어제 오늘 거래량이 좀 증가해 좋으니까 좀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좀 더 반등 95만원까지 가지 않을까요? 이 종목은 뭐 재료가 있으니까 23만원 더 떴는데 100만원까지 4배 떴죠? 계속 뭐 살아있고요. 이 종목은 다시 또 쉬었다 가지 않을까요?
겁은 나죠? 예,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네요. 3월 중반부터는 좀 쉬어가는 모습, 이때부터 쉬어가는 모습으로 일단은 판단은 됩니다. 이런 게 쉬어가는 거겠죠. 좀 더 버텨주기를, 옆으로 횡보하면서 쉬는 거를 우리가 기대해 보는 겁니다. 연말 되면 지금 가격보다는 많이 올라가 있을 걸로 판단돼요. 100만원 위에 올라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항상 여름이 문제죠. 삼성 SDI 얘도 뭐 울고 싶을 때 뺨 한 대 맞은 것 같으죠. 거래량은 또 좋아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뭐 121선 요 사이에서 머물겠죠. 뭐 크게 빠지지 않기만을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뭐 크게 올라가기도 좀 어렵고요. 셀트리온 BT 관련주라고 그랬죠. 생명공학 네, 내려오고 있죠. 여기서 멈췄다가 내려오고 있죠. 이런 종목 역배열 상태. 거래량이 증가해주고 있어요. 누가 그래도 매집은 한다는 얘기겠죠. 빠지는 종목. 현대모비스 직점 저점을 또 깼나요? 현대모비스가 깨려 하고 있죠. 둥그런 원형천정량이죠. 그렇죠? 원형천정량 보여주고 있죠. 여기는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요. 밀집되는 이게 지금 전형적인 시가총액 관련주들의 뭐 이런 뉴스가 나타나는데 얘가 빠지면 주가에서 3,100, 3,000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빠지지 않기를 기대해 보는 겁니다. 이 정도에서 멈춰주길 바라야죠. 이거는 지금 깨서 이탈하니까 슬픈 거고요. 한번 더 기다려 보는 거죠. 여기서 삼성물산 얘도 뭐 며칠간 올려놓은 거 하루 만에 그냥 추세를 또 천당까지 저걸 왔다 갔군요. 14만원까지 플러스 됐다가 13만원까지 오늘 만원 왔다 갔다 했군요. 이 종목은 뭐 마음껏 왔다 갔다 했군요. 끝나는 건 13만 3천원. 거래량은 또 크게 증가했군요. 얘도 이걸 돌파 못하니까 지금 그래요. 둥그렇게 바닥을 형성했는데 이걸 돌파 못하니까요. 올라가고 싶어도 못 가죠. 얘네들이 버티니까. 횡보를 할 것 같습니다. 횡보하면서 이 물량 털려주길 기대해봅니다. 근데 물량이 만만치 않네요.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이게 머문 시간이 한 달이잖아요. 그럼 한 달, 두 달, 석 달, 다음 달 도전하면 물량이 너무 많네요. 어쨌건 다음 달 정도는 한번 시도하면 올라서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급한 신용 물량들은 다 털렸을 걸로 판단돼요. 어쨌거나 개인들이 갖고 있는 신용 물량들이 털려줘야 돼요. 뭐 다음 달 정도면 털리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034730 그 신용 물량 이런 게 그 타이밍이에요. 내가 언제 이 종목을 올라갈지, 신용 물량이 언제 털릴지 그런 게 다 이제 타이밍들이에요. SK인데 이건 뭐 둥그렇죠. 이것도 좋은 모양은 아니죠. 여기를 돌파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요거 돌파 못하고 있고. 근데 얘도 물량은 많지 않잖아요. 이 물량은 위에서 물량이 많지 않잖아요. 한 달 머물렀는데 얘도 지금 한 석 달 정도 돼가니까 신용 물량이 쏟아져 나올 때는 됐죠. 그렇죠? 요거 한 번 더 내려왔다가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좀 가벼울 수도 있어요. 그 신용 물량이 이 정도면은 겁나서 많이 팔았을 수도 있잖아요. 3번 정도 내려와 줬다가 한번 재도전할 때는 아마 직전 고점도 한번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네. 뭐 올라간 거에 절반은 빠졌기 때문에 가격상으로 더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래 퍼시픽 와 얘는 뭐 그래도 반짝반짝하네요. 크게는 못 올라가도 오늘 또 대량 거래까지 터지면서 한번 시도했었나요? 장중 고점 한번 또 기록했군요. 장중 고점. 그래도 K뷰티의 선도주 얘는 빨리 코로나 끝나기만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버텨주는 게 대단하네요. 거래량도 시원찮은데. 삼성전기는 오늘 또 단기적으로 추세
밀집된 상태에서 올라갈까 내려갈까 했는데 결국 밑으로 가는 걸로 결정했죠. 요 정도 봐야 될까요? 18만원 직전 저점 3100 간다고 봐야죠. 얘가 여기 오게 되면 주까지 3100이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모양은 둥그렇게 모양은 안 좋아 보입니다. 00, 34, 90 땅콩이에요. 땅콩도 빠지지 않고 좀 버텨주기를, 좀 위로 날아갔으면 더 좋고요. 그렇습니다. 좀 비행기에 관심이 많아요. 뭐 많이 타서가 아니라 군대를 제가 공군 갔다 와서 그렇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공군 그 예보관을 했어요. 예보장교. 그래서 증권사 들어갈 때 면접 볼 때 제가 뻥을 친 게 뭐라고 뻥 쳤냐, 그 주가 예보, 기상 예보하듯이 주가 예보를 잘 하겠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연구소 가볼래? 그래서 연구소로 제가 발령받은 겁니다. 네. 기상? 그래서 날씨는 좀 볼 줄 알아요. 근데 대한민국 그 날씨 기상 예보는 그래도 한 80% 정도 맞아요. 네, 공군에서도 80%는 맞히는데 뭘 맞히냐면 이제 구름 상태, 구름이 70% 이상 하늘을 가리고 있느냐, 30 내지 40이냐, 30% 이하냐, 그 구름의 강도를 맞추는 거고, 그 구름이 상충운이냐, 중충운이냐, 하충운이냐. 하충운은 이제 비가 오는 것이고요. 가을에 있는 새털구름은 상충운이고요. 그렇죠? 여름에 우리가 흔히 보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중충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만피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비행기는 한 17,000, 8,000 상충운 정도에서 타고 다닌다 보면 돼요. 비행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강수량이 있느냐 없느냐, 천둥이 있냐 없냐, 온도 맞추는 거고, 바람 방향 맞추고, 바람 풍속 맞추고, 풍향 풍속 다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한 80% 정도는 맞아요. 네, 기계가 좋아졌기 때문에 맞춰요. 근데 주가 예측은요, 20% 30% 맞추면 우수한 애널리스트예요. 이건 우리 한국계 아니라 미국 월스트리트에 있는 유능한 애널리스트들이 20-30% 되면 탑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구는 3할 때가 탑 클래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널리스트는 20-30%가 탑 클래스예요. 기상은요, 80% 이상이 돼야 탑 클래스입니다. 035420 네이버예요. 한번 봐보려고요. 제가 오늘 한 5시부터 앉아가지고 7시까지 종목 몇 개 좀쭉 봤거든요. 드르륵 그 엘리베이터 공사 때문에 녹음 못하고 하다 보니까 네이버가 또 그동안 안 봤는데, 네이버 안 본 이유는 별 재미가 없어 보여서 안 본 거거든요. 근데 진짜 재미없어 보이는 게 확인이 되네요. 이렇게 고점 하는데 거래량은 쭉 가면서 있잖아요. 모양이 안 좋았죠. 그런 고점은 이렇게 했는데 MACD 고점이 쫙 낮아져 버리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네이버도 사람들이 많이, 투자자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안 좋아요 말하기가 힘들어서 제 입으로, 그래서 안 보여줬던 종목이에요. 안 좋았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또 저도 할 말 없잖아요. 저도 빠져나갈 구멍도 있어야죠. 결국 보니까 얘도 울고 싶은데 뺨한 대 그냥 제대로 맞아버린 것 같아요. 50, 20, 60 뭉쳐 있잖아요. 무너지면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일봉 차트인데 61선을 1월달서부터 지금 1월달 초에 치고 올라갔다가 이제 4월 말에 깨고 내려가는 모양새잖아요. 넉 달 만에. 좋을 리가 없겠죠. 포스코 보고 싶지 않고 0176 710 SK텔레콤이에요. 통신 관련주 1인자. 어저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음 했었죠. 이렇게 했다가 얼른 지웠죠. 위험해서 지웠죠. 이 종목 왜 안 지우지? 지우고 싶은데. 예, 이렇습니다. 오늘 오늘은 뭐 전체 장이 이렇다 보니까 얘도 조금 조정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게 모양은 안 좋은데, 그래도 이 종목은 그 한 31만원 바로 지금 11선 있죠. 이 정도 뒤집어갖고 다시 가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 나쁘지 않잖아요. SK텔레콤은요. 좀 이 정도. 직전 고점을 상향 돌파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내려와도 제가 보기에 30만원 이하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분위기상에. 이틀 남았는데 이번 달에 4월 달에 지난달보다는 거래량이 많을 것 같고요. 분위기 좋아지는 거죠 뭐. 이건 주봉 차트고요. 천사의 날개 좋지 않겠어요? 모양새는.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 한 31만원 혹시 와주면 무서워하지 마시고 관심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출렁출렁 가겠죠. 출렁출렁. KT 얘는 잘 나가다 이런 게 없이 나와버리니까 좀 빠져도 적당히 빠져야 되는데 거래량도 수반되면서 이렇게 벌어지면 뒤통수를 한 번씩 제대로 맞아버리는 거거든요. 얘도 보면 그래서 제가 이걸 봤어요. 아까 5시경에 봤는데 이런 게 나오니까 한 번씩 올라가다 빠져버리고 이런 게 나오니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많이 쉬어가니까 하는 게 쉬어가는 게 요만큼 쉬어버리니까 얘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쉴까봐 그러는 거죠. 얘도 뭐 21선 이하로 깨질 것 같지는 않은데 요거 직전 고점 있잖아요. 이하로 깨질 것 같지는 않고요. 21선 깰 것 같지 않은데 이런 정도는 이렇게 좀 쉬어가는 게 나올까봐 좀 그러는 거죠. 이런 장대 음선은 좀 쉬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쉬고 싶어요. 며칠간에 걸쳐 올라갔는데 일주일간 걸쳐 올라갔는데 하루 만에 지금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마음이 아픈 거죠. 그겁니다.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때 이제 저가 매수하는 타임 21선이죠. 21선 근접할 때 저가 매수 타이밍이 아니겠니? 라고 봐야 되겠죠. LG 플러스 얘도 플러스 나는 것까지 봤었거든요. 여기서 시작했었죠. 플러스 나는 걸 봤었는데 장중에 같이 무너져 버렸나 봐요. 어제는 올라가는 것보다 그랬는데 MACD 뭐 소나가 아직 살아 있으니까요. 얘도 뭐 한번 저가 매수할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하로 내려올 까지는 않아요. 직전 고점들이 있잖아요. 여기 21선 13,000원 뭐 이하로 크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요. 바로 코앞이네요. 가격상으로는 13,300원 300원 차밖에 안 나잖아요. 이 정도 아니겠나 싶어집니다. 제가 보기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매수 타면 아니겠냐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그 질문한 종목 중에 오늘 보다가 혹시 몰라서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그 SM 라이프라고 우리 독자분이 며칠 전에 질문하면 좋은 게 있었는데요. 혹시나 어떻게 변했나 한번 봤거든요. SM 라이프라고 이게 SM 라이프 디자인이 SM 그룹 계열사 자회사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SM 엔터테인먼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런 일이 쭉 올라가다가 11선 뭐 10 지선 타고 빵빵 대량으로 태워서 빵빵 걸만 파는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거래 한번 터지면서 빵빵 치면 팔아야 된다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올라서 못 팔죠. 못 팔고 하고 두 분 만에 추세를 확 깨버리는 스타일. 근데 이 종목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이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과거 이렇게 야비하게 했던 짓이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야비하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어쨌거나 이렇게까지 야비하게 빼버리나 싶을 정도로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초보일 때는 내 주식 그 몇 개월 한 사람들이 다 자기가 초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도사라고 생각해요. 이 증권사에 보면은 사장님들도 아마 모든 업종을 떠나서 증권업계가 가장 수평적인 조직이에요. 제가 87년도 증권업계 들어갔을 때 그 당시 증권업계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가 30여 년 전이죠. 30여 년 전 35년 전에 증권사 갔을 때 그때 증권사는 부장님도 커피 자기가 타 마셨어요. 진짜 아주 수평적인 조직이었고
근데 이제 가끔 부장님이라든가 뭐 손님이 오면 막내야 뭐 커피 좀 부탁한다 그러면 그땐 타줬어요. 손님 왔는데 부장님이 커피 타라갈 수는 없잖아요. 한번 타주면 부장님이 점심 때 맛있는 거 사주고, 그 당시 난다란 커피숍이 최고였거든요. 여의도에. 난다란 커피숍 가서 커피 사주고 그랬어요. 한번 타주면. 그만한 충분한 보상을 했거든요. 어쨌거나 이 SM 라이프,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소형주 다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니까 큰일인데, 증권사도, 근데 증권사는 자기가 전문가라고 자체를 안 해요. 회사 내에서는. 사장님도 사원들, 대리들, 과장들한테 와서 정보 물어보고 종목 분석 물어봐요. 사장님도. 그러니까 수평적인 조직이에요. 증권사는. 은행이라든가 뭐 공무원들은 수직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명절날 부장님 댁 순서 순번 정해서 이렇게 찾아가고 하잖아요. 제가 KBS 스타뱅크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는 말 안 하는데, 네, 자기들끼리 너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30분 간격으로 가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순번 정해서. 근데 증권사는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오히려 받으면 받았지 주는 게 없습니다. 서로 이렇게 겸손해요. 조직은 서로 모른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좀 잘 모르는 종목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이게 상도의를 모르는 행위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돌발 사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뭐 예측 불가죠. 뭐. 이때 팔았는데 이날 하루도 보다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라서 20선 깨는 걸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20선 깨면 팔아야지. 근데 한순간에 패버리면요. 이때 거래도 안 되게 빼버린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까지 상도의를 모르는 행위를 하는 종목이 다시는 이런 보면 안 되겠죠. 교육 공부 차원에서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린 거고요. 또 그저께 한번 보여드렸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종목 있었죠? 한국홀마홀딩스, 이 종목도 좀 망가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또 빼서 망가뜨려 버린 것 같더라고요. 올라가다가. 이게 대형주 차트라는 건 이제 대형주 위주로 차트가 맞는 것이지, 이 종목도 일단 분위기는 안 좋아지게 됐습니다. 좀 이렇게 자본금이 작은 걸수록 몇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불안불안하죠. 계단식 상승으로 이렇게 움직일 줄 알았더니 그냥 무너져 버리는 패턴들이죠. 그러니까 몇 사람들이 해서 종목들이 좌지우지 돼 버리니까 소형주에 가까울수록 자본금이 작을수록 차트가 안 맞아 버려요. 이 사는 사람 맘이거든요. 임자맘이란 얘기죠. 또 보다 보니까 또 아모레 또 지라는 거는 또 혼자 또 이렇게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이때 대량 거래 터지면서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대량 거래 터지면서 오늘 또 이런 모양 또 보여주는 신기한 현상도 제가 또 봤습니다. 무너지는 척 하더니 그냥 치고 올라가는 이런 종목도 있어요. 62선까지 조정받고 그냥 올라가는 종목. 그렇죠? 뭐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당분간 치고 올라간다라기보다 또 조금 더 쉬었다가 올라가겠죠? 근데 올라가면 좋은 겁니다. 아모레 계열사겠죠? 장난치는 건 아니겠죠, 얘는? 이 넷마물인데 얘도 몇 번 보여주다가 제가 안 보였던 종목이거든요. 이때는 몇 번 보여줬다가 모양 자체가 조금 흐름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안 보였는데 다시 그냥 무너져 버리죠. 이 정도면 뭐 5일선, 11선 정도 깼을 때는 고민했었어야 되는데 22선까지 깨버렸어요. 이건 좀 오른 것도 없이 못 올랐을 때는 그만큼 이유가 있었겠죠. 이런 종목입니다. SM 라이프 같은 경우는 아마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어디선가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받고 아마 고민하다가 저한테 질문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럼 어디선가 정보를 받았다면 역정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 바닥이 남을 속여야 내가 수익률이 나는 게 이 바닥이거든요.
대상입니다. 오늘도 올라갔다가 좀 무너진 것 같은데 뭐 크게 빠질 건 없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3월 달에 보면 25,000원, 25,500원 사이에서 500원 사이에서 이렇게 한 달가 움직여 버리면요. 이걸 뭐라고 말해요? 이거 보살되는 거 아니에요? 보살. 정신 수양은 제대로 돼 버리잖아요. 또 25,000원에서 26,500원 한 5% 오른 상태에서 또 이렇게 기어버리면요. 한 2, 3주간 기어버리면 또 보살되잖아요. 이게 또 얼마까지 올라가서 또 보살될지 모르잖아요. 5% 오르고 보살되고 5% 오르고 보살되고 좀 그럴까봐 답답하거든요. 물론 제가 말은 그 금리가 1%니까 연금리가 5% 10%그 수익률 보면 성공 아닙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 의도가 뭐 무슨 의도는 아시죠? 무슨 의도인지 아시죠? 그렇죠? 꼭 5% 10% 목표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초보자가 그 아마추어가 그 프로랑 야구를 하는데 선동열이 던지는데 여러분들의 빠따 길게 잡아도 되겠어요? 선동열이 던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빠따를 짧게 잡아야죠. 일단 맞추는 데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받아두시면 돼요. 5% 10% 목표를 했는데 그 이상 나오면 여러분 팔자예요. 돈 벌 팔자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최소한 5% 10%는 번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죠. 만약에 국민은행에서 여러분께 이자를 5%짜리 연 5%그 금리 상품이 나오면 대한민국에 있는 돈 아마 절반 이상은 다 거의 가입할걸요? 요즘에 은행 맡겨봤자 1%잖아요. 근데 5% 이자 줄게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유동성 자금, 시중자금 그걸로 다 몰릴 거예요. 5% 이자 준다면은.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오늘 우리 아파트가 시끄럽게 한 게 바로 현대 엘리베이터로 지금 교체하는 것 같아요. 어제 빠지고 오늘 그대로 빼버렸어요.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어제 떴기 때문에 기대를 하라가 아니라 제가 이 종목은 48,000원 돌파하면서 그때 사십시오라고 막 얘기했을 거예요. 이 종목 자체가 지저분하게 움직여서 그래요. 종목 자체가 크게 보면 그래서 48,000원 돌파하는 거 보고 매수하십시오. 48,000원 돌파하는 거 보고. 네. 상승하면 48,000원 따라가서 이거 돌파하는 게 좀. 이게 언제까지 이게 지루하게 할지 모르겠어요. 이 종목 특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빠질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어제 오늘 오른 거 그대로 빼버렸잖아요. 좋은 모양새는 아니죠. 뭐 20% 가까이 왔는데 크게 빠지진 않겠으나 좀 더 상승 시 몇백 원 더 주고 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다. 그 전까지는 더 지켜보시길 해봅니다. 오늘도 시간도 많이 됐고요. 뭐 여러분께 그동안 그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많이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뭐 구독도 어제는 한 10분 이상 들어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리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에 종목 해준 거 올려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